자, 이번 시간에는 부산 내륙 재건축 대장이죠. 네. 온천 럭키 아파트 하락률에 좀 대해서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모니터 화면으로 가면 럭키 아파트죠. 네.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럭키 아파트인데 흔히 그냥 동래 럭키라고 많이 부르고 네. 한때 이제 부산에 좀 재건축 아파트 3대장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거의 해운대 수영구가 너무 강세를 띠다 보니까 조금은 그 위상이 약간 낮아진 느낌. 그렇지만 내륙에서는 사실 1등 재건축 단지. 내륙 재건축 대장. 예. 부산은 이제 남천동 학원가와 동래구 사직동의 학원가가 예로부터 유명했고, 지금 과거에는 여기 동래 럭키죠. 사실 여기가 지하철 1호선 가깝고 네. 학군 좋고 네. 그리고 법조계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살면서 굉장히 좀 위상 있는 네.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이 중앙대로 옆이지만 실제로는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쾌적해요. 아늑하게 우리들만의 보금자리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 그래서 와, 여기가 괜히 대장이 아니구나. 초등학교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요 녀석이 과거에는 이제 12억 9천까지. 12억 9천. 12억 9천이면 사실 지금 우리 동래아라고 부르는데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여기 재개발 단지죠. 네. 재개발 신축 단지 못지않은 가격이었어요. 재건축이.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재건축이 된다면 그냥 명실상부하게 그냥 동래구 1등,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단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재건축 아파트는 이 동네의 투자 심리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투자의 바로미터. 네. 그래서 12억 9천까지 갔던 게 이제 8억 천이라고 하면 지금 37% 정도가 빠졌죠. 그렇네요. 많이 빠졌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37% 빠진 게 지금 부산의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적정 가치로 왔는지 아니면 저평가로 갔는지 아직은 조금 고평가인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부산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는 네. 이제 과거 시세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네. 이제 전국적으로 좀 부산에서 눈여겨보는 단지였잖아요. 그렇죠. 네. 알짜배기 부자들이 오히려 동래구 정말 많죠. 네. 지능 부자들이 해운대로 많을 뿐이지. 동래역 가깝고요. 동래역, 명륜역 사이에 껴 있으면서 백화점 가깝고 학교 있고 역 가깝고 그렇죠. 네, 주거환경 좋고. 네. 그래서 분위 지도를 이렇게 보더라도 요 학원가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학원가를 보면 여기가 이제 명륜동 라인인데 요 라인 학원가가 과거에는 지방에서 유일하게 파락군이 있던 이런 곳이 동래구예요. 그리고 여기 온천천 따라서 하천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도 있고 그래서 교통과 자연환경 학군이 다 받쳐줬던 곳이 요 동래구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조계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았던.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요 학원가가 요 사직동 쪽으로 갔죠. 부산은 좀 학원가가 좀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 지도를 봐서 시세 분위 지도죠? 분위 지도를 딱 보면 재건축인데도 최고 높잖아요. 상위 9% 해서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이 주변으로 대표 단지 앞에 있는 명륜자이, 명륜자이, 있는 명륜 아이파크, 그다음에 동래아, 동래아. 이 대단지로 해서 떠들썩했죠. 근데 사실 누가 보더라도 딱 이것만 재건축이 된다면 사실 여기서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걸어서 4호선, 3호선 이용할 수 있고 1호선, 4호선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 품고 있고 우리들만의 공간, 옛날 위상 이런 게 백화점도 있어요. 백화점도 있어요. 바로 위에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만큼 좀 좋은 단지거든요. 학군, 상권, 뭐 자연 주변 환경, 거주 환경도 좋고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빠졌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빠졌는지. 시세, 어느 정도 돼야 되는 정상인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군구별 동향에서 부산. 자, 부산. 동래구로 가야겠죠. 자, 동래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의 강북에 부촌이 있다면 부산 내륙의 부촌은 원래 동래구였다. 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 주거 단지 이렇게 볼 수 있고 보니까 동래구는 사실 거의 이렇게 크게 보면 그냥 꾸준히 계속 오르는. 그렇네요. 부산에서는 이렇게 부르죠. 해수동,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이렇게 불렀죠.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세도 보면 요때 급등을 했다가 좀 꺾이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한 달간의 거래를 보면
대구보다도 조금 하락률이 더 커요. 하락률이 큰 것 같아요. 뒤늦게 하락한 게 좀 요인인 것 같아요. 네. 투자 점수도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건 동래구 전체 지표. 전체 지표. 그 다음에 전세 대비 저평가도 본다면 아직은 완전 유의. 완전 유의라서 고평가. 네. 마이너스 41.4%니까 네. 고평가 41.4%라 네. 보면 되죠. 사실 뭐 부산에는 이제 입주가 또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또 주변에 또 동래야 최근에 입주도 있었기 때문에 뭐 전세 대비 저평가 이거는 뭐 마이너스 41%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 당연한 현상이다. 네, 맞아요. 네. 결국은 우리 소득 대비 지가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랬을 때 많이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평가다라고는 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시세로 이제 대입시켜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평균 값이 7.4. 7.4. 그래서 평균은 7.4. 네. 그래서 얘가 고점일 때는 최고점일 때 11.9. 11.9로 하면 되겠네요. 네, 11.9. 최고점일 때 PIR 지수가 11.9였습니다. 예, 와, 61%. 진짜 고평가 많이 됐었다. 그렇네요. 그렇죠? 이 고평가가 많이 됐었다라는 거는 그 유동성장이 왔을 때 네. 여기를 원하는 수요가 많았다라는 그렇죠. 반증이거든요. 네. 근데 재건축 아파트의 특징이 또 이렇게 고평가 지수가 좀 높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현재 값을 보면 네. 10.7이죠. 네, 많이 10.7. 떨어지긴 했어요. 이제 10.7. 10.7. 네. 1.7이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군요. 네, 땡빚을 내서라도 사야 되겠죠. 네. 자, 그럼 45%. 네. 아, 동래구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고평가다. 네. 와, 요거 보면 수성구보다도 훨씬 맞죠. 네. 와, 우리가 이렇게 좀 전국을 보니까 더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가장 저점일 때는 언제냐 했을 때 최근 한 10년간의 저점을 볼게요. 네. 그러면 한 8.5 정도. 6.5. 6.5 정도. 네. 자, 6.5 정도로 이래 보고 그러면 얘가 가격이 최고가였을 때가 12.9억. 12억 9천으로 할게요. 네. 12억 9천. 12억 9천. 그러면 얘가 이제 61% 정도 고평가였을 때 12억 9천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적정 가격은 이제 8억대가 정도 돼야 되네요. 이제 적정 가격이다. 근데 현재가가 현재가 이제 8억 1천. 이제 적정으로 왔구나. 비슷하네요. 네. 그러면 뭐 1% 정도니까 거의 뭐 소수점 이렇게 들어가면 뭐 0.97. 네. 그래서 거의 적정 가격에 왔다. 네.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어느 정도면 이제 10년 전 가치를 가격으로 네. 환산했을 때는 어느 정도면 저평가냐, 네. 거의 저점에 가깝느냐가 7억대예요, 7억대. 7억대. 네. 동래구가 부산의 해수동 탑 클래스급의 입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빠집니다, 동래구. 그렇네요. 네. 12% 정도가 빠졌던 거고 12% 정도 빠졌을 때는 7억 정도가 적정 가격이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10년 전 가치 대비 가격을 해도 10%밖에 차이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녀석이에요. 이 동네 자체는. 네. 이게 재건축 호재가 있기 때문에 호재빨이 언젠가는 또 그렇죠. 계속적으로 암묵적으로 누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호재가. 그리고 또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지역의 튼튼한 주거지. 네. 네. 이거는 이제 사실 타지 사람들은 좀 알기 힘든. 네. 이게 왜 해수동인지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죠. 타지 사람이 보면 그냥 해수 끝. 해운대 수영구. 수영구보다도 광안리라고 이렇게 좀 더 인식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해운대 수영구 혹은 네. 또 남천동 네. 정도 이래 알 것 같은데. 하지만 원 도심인 매독 네. 쪽에도 이렇게 튼튼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7억대 정도면 요 정도는 좀 타도 많이 괜찮은 가격이. 그럼 10년 전 가치 대비 가격이 7억이라면 네. 현재가 8억 천이라면 네. 그러면 뭐 거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면 거의 비슷하네요. 네, 이제. 비슷하고 네. 한 7억 5천 이하로 내려간다면 좀 매력적이겠다.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부산의 이제 전체 지수 자체는 이제 뭐 아직까지도 고평가지만 네. 이런 대장급이 저점 가격에 나온다. 이제 현재 가격에 나왔다. 근데 지금 당장 부산이 살아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네네. 보자면 그게 또 고민이거든요. 네. 뭐 입주 물량이나 이런 걸 좀 봐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산 전체를 봤을 때 좀 많습니다. 물량이 23년 올해 뭐 내년 뭐 이렇게 많네요. 22, 23이 많고 이게 좀 누적이 돼 있어요. 네. 현재 불경기였기 때문에. 네네네.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24년에는 이제 적정 이하로 좀 내려오긴 하는데 사실 인허가 물량 더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 보면 지금 당장 부산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얘가 지금 적정 가격까지 왔는데 저점 가격 가까이 좀 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부터 임장을 다녀가지고 이거를 봐놔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게 뭐다? 급매물 임장이다. 아, 그렇죠. 이번에 급매물 임장 해운대가 잡혀 있는데 네.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매력 있는 지역들을 탁탁 꽂아가지고 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제목 옆에 유튜브 제목 옆 더보기 클릭하셔서 설명란에 들어가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꾸준히 저희 유튜브 모든 설명란에는 이렇게 채널 참여하는 게 있거든요. 네. 간혹 가다가 무료 강의나 또 저가 특강도 있으니까 그렇죠.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